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은 NBNTV 블록체인 경제방송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여기서 파이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일단 저도 영상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그런데 일단 제 생각에는요. 그분들에게 조금 죄송하지만 암호화폐를 얘기함에 있어서 뭔가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던 영상 같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받았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영상에서 파이코인은 휴대폰에서 채굴을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 라는 얘기가 주를 이루었고,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생태계라든지 아니면은 메인넷이라든지 실제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인위적인지는 몰라도 사실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채널 자체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이 채널이 영상 조회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영상을 꾸준하게 업로드하고 편집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썼다라는 것은, 영상에서 썼다라는 것은 영상 제작을 위해서 아주 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게 영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의 수나 노력에 비해서 조회수가 이렇게 안 나오는 채널은 정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도 무슨 이유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유튜브에서 경제 관련, 투자 관련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진행을 한다면 이 정도 양의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유튜브 알고리즘상 메인 화면에 썸네일이 몇 번 노출이 꼭 될 것이고요. 한두 영상이 꼭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봐주게 되면 이제 다른 영상들도 간접적으로 이제 조회수 혜택을 보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현상인데요. 보시다시피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는 누군가가 영상을 클릭을 해 보았는데 이 채널만의 장점을 찾지 못했기에 다시 재방문을 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채널을 비난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채널의 아주 특이한 상태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채널이 갑작스럽게 뽑은 이슈가 이 파이코인이다. 이 점을 한번 이제 포인트로 가져와 본 것입니다. 틀림없이 조회수가 아주 많이 필요한 이 채널과 파이코인이라는 이 이슈가 서로 무관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영상을 올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이전 모든 영상의 조회수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높게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대박을 친 것이겠죠.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런 스캠설에 대해서 반박 영상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 스캠이 아니고 저런 건 저래서 논리가 맞고 이런 반박하는 영상들을 하나 둘씩 다 만들어 왔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유튜브에서 파이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를 다루는 채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가 좀 진정성 있는 프로젝트이다 라는 아주 1차원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두 분이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의 반박 글들은 제 채널에 제 초반 영상들에 많이 다 존재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시 다 반박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건 너무 기초적이고 너무 1차원적이죠. 파이 네트워크의 개발진들은 스탠포드 박사 출신들이다. 실제 스탠포드에서 블록체인을 강의하는 전문인들이다. 그리고 파이 블록체인 테스트넷이라는 것을 제가 다 소개를 해드렸었죠. 모든 미디어가 파이는 기술이 없는 스캠이라고 말해봤자 다 의미 없다. 결국 파이의 기술은 하나하나 개발이 되고 있고 증명이 하나씩 되고 있다. 시간 문제이다.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파이코인을 특별하다고 느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프로젝트가 ICO도 받지 않고요. 어떠한 크라우드 펀딩도 진행하지 않은 아주 순수 커뮤니티가 이 프로젝트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 부분에서 일반 프로젝트와 180도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프로젝트들은 보통 투자 먼저 받고 진행을 하죠. 그리고 상장을 최우선 과제로 한 다음 그로는 거의 다 증시 커플이 되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형식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살아남은 암호화폐라는 것이고, 파이 네트워크는 일단 커뮤니티부터 몸집을 키웁니다. 기술 개발보다는 커뮤니티 성장을 먼저 중시했었고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의 성장이 프로젝트 투자금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CO를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토큰 알로케이션의 분배가 벤처 캐피탈이나 어떤 투자자에게 쏠리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 네트워크에 참여한 만큼 커뮤니티에게 이제 분배가 되는 그런 형식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파이 네트워크가 타 프로젝트보다 좀 다른 점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코인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았는데 파이 테스터들을 세계적으로 300여 명 정도 선정을 해서 그들에게 순수 채굴량을 미리 사용하게끔 이제 코어팀에서 허락을 하고 또 그들이 미리 생태계 부트스트랩을 도와주도록 하는 부분도 상당히 유니크하고 매력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파이 네트워크는 어떤 상장을 목표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생태계 부트스트랩을 정말 포커싱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핵심적인 것들이 뭐 진실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시기는 지나도 너무 지난 상태고요. 그 이상의 수준의 단계에서 토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이제 말씀을 한 것 중 한 가지의 주제만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 보자면 파이가 과연 스마트폰으로 채굴이 될 수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저 영상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저것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 영상에서 저분들의 무기는 저게 다였습니다. 어떻게 휴대폰으로 에너지 소모를 크게 하지 않고 채굴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요 논점인데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지금 들었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혼동이 될 수 있으니 저도 제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굴이라는 용어는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처럼 뭐 proof of work라고 해서 작업 증명 같은 합의 알고리즘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얘기가 맞습니다. 작업 증명이라는 연산 방식을 가진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고 그 네트워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만큼 코인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를 우리는 채굴, 마이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은 워낙 다른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더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이들도 각자의 보상의 행위를 통상적으로 채굴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헬륨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코인 보상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작업 증명의 연산 방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 메인 홈페이지에서도 마이닝이나 채굴이라는 표현을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실제 파이는 채굴 대신요, 리플이나 스텔라가 취하고 있는 민팅이라는 방식을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표현의 민팅과 대중에게 쉽게 다가서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 관용적인 표현, 마이닝조차 이분들이 구분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분들은 내가 아는 코인의 보상 방식은 1세대 비트코인이 보여준 이 채굴이라는 방식이 전부인데 내가 아는 개념을 벗어난 보상 방식은 블록체인이 아니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채굴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이닝에서 밸리데이팅이라고 하는 검증 후 코인을 보상받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채굴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더리움은 이제 스캠 코인이 되는 것인가요? 또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바뀌게 되면요, 에너지 효율도 그전 POW보다는 훨씬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스텔라만큼은 아니겠지만요. 그들이 아직 채굴의 정의를 모른다, 또는 채굴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을 모른다, 또는 안다고 하더라도 작업 증명이 아니면 블록체인이 아니다, 이런 스테레오 타입이나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스텔라의 SCP 합의 방식을 이어받은 파이는 어떤 합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파이를 말하기 앞서서 일단 스텔라를 봐야 되는데요. 스텔라는 쿼럼 슬라이스라고 불리는 신뢰 그래프를 통해서 합의 투표를 진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스탠퍼드 대학 교수이자 스텔라의 재단 멤버이죠. 데이비드 마지에르 교수에 의해서 탄생한 이론이고요. 아주 놀랍게도 이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H과 같은 컴퓨팅 파워가 연산 작업을 돌려야 되는 그런 작업 증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갈수록 그에 비례하여 블록에 기록할 권한이 더 많이 부여가 되는 지분 증명 방식, 즉 POS 방식도 아니게 되고요. 아주 놀랍게도 일반 개인용 컴퓨터에서 돌아다니는 컴퓨팅 파워만 있어도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은 충분히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스텔라의 CEO이죠. 디넬 닉슨이 미국 하원 의원 청문회에 나와서 지금 나눈 얘기들이 뻥이 아니라 다 진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In terms of energy consumption, it's around 0.00022 kilowatts per hour for each transaction. That's less than a transaction for Visa.
So that's a really important comparison for us all to think about. So not every consensus mechanism is proof of work or proof of stake. Again, there are many different ones out there, and depending on the mechanism, it depends on the energy consumption. But it's definitely important for us to be able to try to do this better, more efficiently. 원래 이럴 때는 트릴레마의 뭐 난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깊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공유를 해보고 그런 정보를 나누어야 되는 시간인데 사실 그 수준으로 대화를 하기엔 저분들의 대화가 너무 1차원적이라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는 스텔라 레이어 1 기술을 포커시켜 왔습니다. Real obstacles or barriers to cryptocurrency adoption, and how could you actually solve those? And what we found is that, first of all, it was just too damn hard to use, right? It's too hard to access for everyday people. And then the second thing is that the value proposition wasn't incredibly clear for people. And so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we really needed to be able to build a cryptocurrency from the ground up that was more accessible and that would give people access to what we see as kind of the killer app for blockchain, which is mining. Being able to basically contribute and participate in securing a distributed ledger and earning cryptocurrency rewards for that. And so Pi basically reimagines Bitcoin from the ground up in a way that is much more user-friendly, much easier for people to use, much more fun, and much more accessible. Okay. We actually needed to make mining the currency and the consensus algorithm something that was also intuitive and accessible to people. And listen, I'm a huge fan of Bitcoin, and I'm very happy for proof of work and the fact that it's expensive, and that's what basically keeps me sleeping at night, right? Knowing that my Bitcoin will be secure. And at the same time, we have to acknowledge that the everyday person isn't going to, pick up a 20-page manual and learn how to set up a server in their home to mine Bitcoin, right? If they want to have a good shot at it. And so Pi uses a completely different consensus algorithm that essentially allows everyday people to actual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ecuring the currency and to mine the currency from the convenience of a mobile phone application. Okay, so you guys have built a new blockchain. Yes, a we're in the one process of building it. Okay, yes. So layer 1 protocol. And are you taking a proof of work approach, or what is your consensus approach? Yeah, so for Pi, what we did is we had to take a step back from proof of work because it's fundamentally not very easy for people. Nobody wants to burn their battery, basically like mining cryptocurrency. Just got a new phone yesterday. Okay, yeah, right, exactly. Too much YouTube. Yeah, Too much YouTube. Yeah, sure, Samsung, right? And so basically what we're doing is we're taking the Stellar consensus protocol. And part of this, by the way, is we actually did a survey of different consensus protocols, right, to understand what would be the most user-friendly, what would be the most easy to use and access. And Stellar kind of rose to the top. And the way that Stellar works, it's based on something called federated Byzantine agreements. And you can think of this as a progressive voting mechanism, where people go into the Stellar network, you can spin up a node, and then you identify other nodes in the network, and you say, I will only agree to transactions that these 3 people agree to. And essentially, as each node does that, it kind of aggregates into what you might think of as almost like a global trust graph of sorts, right? And so the upside of this then is that cryptocurrency mining is not about burning a lot of energy to prove your trustworthiness. It's based more on leveraging your existing social connections and providing information about who in the world you can and can't trust. And that's how we're enabling people to mine the currency from mobile devices. So in that sense, so with Pi, you would open up the app, because we're talking about mobile. You spin up a node and you choose who you want to trust in the node, the Stellar federated consensus. And the status of sharing the information of who you trust is the mining process? Exactly. Okay. Right. That way that information can be distributed across the network and other people can build their federated trust systems kind of based off that available Exactly. data. And then the plan is also to eventually have PC nodes as well, right? Sure. Which will be responsible for validating transactions. And the idea there is that the graph that gets built by all these mobile phone users is the key input that allows the PC nodes then to understand who can and can't be trusted, who can and can't, whose transactions should and shouldn't be validated. 파이도 현재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파이의 메인넷이고요. 그래서 파이는 파이코인이고요. 토큰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텔라가 만들어 놓은 신뢰 그래프, 즉 쿼럼 슬라이스라는 그 형태를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스마트폰 상의 연결고리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는 레이어 1 밖에 있는 휴대폰 상에서 누구나 쉽게 쿼럼 슬라이스를 형성해내고요. 본인들이 받을 코인을 미리 예약을 해놓습니다. 그 행위를 파이에서는 쉽게 채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민팅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그냥 컴펜세이션인 보상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사실 예약의 수준이기 때문에 채굴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 100개가 다 본인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쿼럼 슬라이스에 있는 인원들이 또는 어닝팀에 있는 인원들이 한 개의 휴대폰으로 채굴하고 있음을 증명을 해야 하는 KYC를 통과해야만 그것에 상응하는 보너스를 다 얻을 수 있으므로 실제 KYC 통과 후 레이어 1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실제 보상량은 아까 그 100개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레이어 1의 파이 블록체인은 휴대폰이 아니고요. PC 노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노드 수 또한 세계 최고의 양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상의 쿼럼 슬라이스는 레이어 1의 PC 노드들과 상호작용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 쿼럼 슬라이스가 서로 신뢰도에 투표를 하고 장부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과 같은 어떤 연산을 하는 행위, 즉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드느냐라고 다시 묻는다면 컴퓨팅 파워는 당연히 듭니다. 휴대폰이든 PC든 전기세는 드니까요. 하지만 비트코인만큼은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파이는 매우 에너지 효율적이다.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주장과 어떠한 노력과 비용이 들지 않아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깨는 행위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가 되겠지요. 파이는 기술적으로 매우 효율적이지만 그런 상관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지출이 필요했고 또 노동의 대가가 따랐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또 보니까 파이 하시는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등등 이렇게 연령대를 언급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서치는 전혀 없이 결과를 미리 결정을 해놓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얘기를 진행을 해나가면 이런 확증 편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파이 관련 영상의 평균 나이대를 밝혀드린 적이 있는데 제 데이터에 따르면 실제 40대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젊은 층도 많고 그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다라는 것이 팩트이고요. 그리고 과연 젊은 층만이 주도하고 있는 암호화폐 생태계가 좋은 생태계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꼭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파이코인처럼 사업장 대표님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처럼 40대 이상의 사업장 대표님들이 참여를 해주시는 게 초반에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도 젊은 층들이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발자나 마케터들도 다 젊은 친구들이고요. 이건 관심을 가지고 보면 다 보이는 것인데 보기 싫기 때문에 그리고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쪽 부분만 보고 계속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만 궁극적으로 파이 네트워크는 연령대를 떠나서 모두가 암호화폐를 어렵지 않게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이의 목표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연령층들이 서로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국가나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국가에서 동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 파이코인이 이렇게 조회수가 절실히 필요한 미디어에서는 마치 심폐소생술 용도로 많이 이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필요한 기자들이나 미디어에서는 앞으로 파이코인 얘기를 많이 꺼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좀 더 의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너무 정도를 지나쳐버린 그런 루머들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트코인 중에 비트코인 아비투어리스라고 해서 비트코인 사망 선고 사이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이 언론에서 비트코인은 스캠이다, 가치가 없다 등등의 극한 비난을 받았던 미디어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까지 총 461번 정도의 사망 선고를 미디어에서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를 보자면요. 2010년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없는 이유라고 해서 장문에 글이 실려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제한된 규모로 자체 부트스트랩을 관리했지만 수요 변동을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라든지 정보 화폐가 계속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쓸모가 없는 코인으로 남아질 것이다 라든지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최근 미디어의 글인 2022년 미디어의 글만 보아도 아직까지 폰지 사기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도 어떤 미디어에서는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법정화폐로 이미 채택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또 엄청난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조차
아직도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앞으로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몇백 번, 아니 몇천 번은 더 미디어에서 이런 언론의 공격을 받아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파이가 오픈 메인넷이 되면요. 파이 네트워크 아비투어리스라고 해서 파이코인 사망 선고 내린 기사들만 쫙 한번 모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이 기사들이 어떻게 보였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